이 민영환과 한규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 두 장이 있는데 왼쪽이 민영환 사진이고 오른쪽이 한규설입니다. 나중에 자결한 분이죠, 민영환. 민영환, 네, 그렇습니다. 민영환은 이승만의 자서전에 이승만이 미국으로 떠날 때 영의정, 총리라고 기술되어 있고, 한규설은 감옥에 있던 이승만이 1899년 12월 징역 10년으로 감형될 때 법부 대신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승만이 출국하던 당시에는 참정 대신 부총리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독립협회 등 개화파를 지원하던 관료 세력의 대표적 인물인데, 더 자세히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걸 좀 민영이 뭐 예를 들면 그 민씨 가문이에요, 민영환은. 네. 예. 좀 읽어주시죠. 아래쪽에. 이승만보다 14살 위인 민영환 은 1878년 17살에 병과에 급제한 이후 고종의 처가인 민씨 일가의 후광을 입으며 출세의 길을 달렸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한 그는 1882년 이모군란 후유증으로 사직했으나 1884년 이조 참의로 복귀해 병조판서, 형조판서, 한성부윤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고 1895년 주미 정권공사로 임명되었으나 을미 사변호로 부임하지 못하고 사직했다. 1896년에는 러시아 그리고 1897년에는 유럽 6개국 특명전권공사로 견문을 넓힌 후 탁지부, 재무부 대신 등도 역임했지만 황국협회로부터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옹호한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의정부, 내각 참정 대신 부총리, 내부 대신 학부 대신 등으로 복직했으며 의정부 의정 대신 총리 서리로 일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내정 간섭에 항의하다 시종무관으로 시종무관이 영의정 하다가 나는 그냥 일개 그건 줄 알았더만은 좌천된 거네. 아니, 그러니까 네. 황제 직속 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무슨 삼군 경비단장 이런 거 네. 내려가는 거지. 네, 좌천당한 끝에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하고 1905년 11월 45세 나이로 자결했다. 그러니까 한일 합방 될 때 정부 고위직에서 자결한 사람은 딱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저항한 사람은 딱 이 사람 하나고, 정말 다들 나중에 보면 일본이 관직 주고 무슨 저 귀족 칭호 주고 해서 다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그나마 이승만하고 가까웠던 민영환은 그래도 조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종묘 사직을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그랬던 사람. 당시 어쨌든 그 세계를 돌아봤던 인물이고. 아, 견문이 넓죠, 아주. 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개화파 관료들이었죠. 한규설도 좀 읽어주시죠. 한규설은 이승만보다 19살 위의 인물로 1884년 26살의 나이로 묵과에 급제했구나. 네, 무인입니다. 네,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형조판서, 한성판윤, 포도대장 등을 지낸 무관 겸 정치인이다. 1905년 참정 대신 부총리로 을사조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조선 총독부가 남작 저기를 수여했으나 거절했다. 네, 그래서 이승만과 각별히 가까운 조선 고위직 두 사람이 이제 민영환, 한규설인데,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의 행보도 일관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합병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왕가는 다 왕공적으로 일본의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우리 그 이용 교수 책에 보면 이용환 시켜가지고 이완용 시켜서 조선이 그 고종이 그 자기들 그 대접만 자기 얼마나 받나 종묘 사직 그것만 협상하고, 그래서 당시 보니까 일본 전체 황족들이 받는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자기들이 받았더만요. 무지하게. 그러니까 나라를 넘기고 대신 자기들을 호의호식한 거죠. 근데 그 왕을 우리가 개명군주라고 그렇게 떠받들어야 될 이유는 정말 없을 것 같고, 잘못한 사람들이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이승만을 감옥에서 꺼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알렌 이지용, 민영환, 한규설 요 네 사람이고, 이지용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지용은 말하자면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하나인데 이지용의 접근을 왜 했냐 하면은 결국 이지용 일본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때는 나라가 일본의 자장안에 일본에, 들어가 예. 있으니까 러일 전쟁 직후에 어쨌든 뭐 일본이 고종보다는 주한 일본 공사가 더 영향이 하야시 있을 공사. 때요. 하야시 공사한테 힘을 미칠 사람이 누구냐? 이지용이다. 그래서 이지용한테 좀 어프로치를 한 거니까 저거는 생존을 위한 접근이라고 봐야지 뭐 친일파한테 아부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이승만이 미국 갈 때 쓴 여권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집조라고 불렀는데요. 요 좀 확대를 더 지금보다 크게 하면은 두 군데 이승만의 손글씨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그냥 완전히 이 사진만 나와. 예, 거기 보면 왼쪽 위에. 예. 예. 왼쪽 위에 그 손글씨가 더 있네. 임피리얼 코리안 포린 오피스 밑에 보면은 이승만. 여기는 이승만의 스펠링이 LEESEUNG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RHE라고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승만이고 그 밑에가 경기도인가 그럴 겁니다. 예, 경기도 서울 그렇게 돼 있고 오른쪽 끝으로 가보세요. 리승만 이렇게 돼 있네. 예, 오른쪽에 오른쪽 거기 보면은 저기도 맨 오른쪽 끝에 보면은 한문으로 필기체 글씨가 보이죠. 이승만. 거기 보면은 맨 끝에 이승만이라고 써 있고 그 이승만. 위에는 경기도 한성부라는 필기체 한문 글씨가 있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김정식이라고 보증인이 김정식이다라는 것도 써 있고. 이게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에 있던 것을 국가기록원에 제공을 해서 국가기록원이 지금은 맞으면 문화재급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이승만의 미국행 여권입니다. 사실 이 여권이야말로 국보급으로 대접을 해야 될. 그러네. 네. 참 그래서 이제 1904년도 미국으로 건너가는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 가는 과정에서부터 미국 가서 무엇을 했는지 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이 이승만의 감옥 생활이 정말로 이승만에게는 어쨌든 큰 두 가지 반공 사상의 그러니까 러시아를 왜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제 정세를 아는 그런 가장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를 가지고 어떻게 이 민족을 개조할 것인가라는 하면서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고 이승만 개인도 이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으니까 그 축복의 시간이었다. 고통과 축복이 함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참 깨닫게 하는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 그럴까요? 청춘 예찬 이런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록 예찬 그러니까 그런 푸르른 어떤 젊음을 발산하는 그런 시간을 이승만은 오히려 장래를 위한 공부와 또 신앙으로 이렇게 쌓는 기회를 만들어서 크게 보면은 훨씬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식민지 조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독립국으로 살 거냐, 이 통상을 통한다라는 것도 이미 저때 다 독립정신에 저때 이미 생각이 저때 쓴 책이 청일전쟁이라는 책도 있죠. 저 독립정신도 있죠. 아까 얘기한 옥중 잡기에 러시아 피터 대제의 유언까지 나오니까요. 온갖 거를 다 공부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핵심 사상은 전부 다 감옥에서 이 응축돼 있는 시간이 감옥대에서 사실은 마련된. 저기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통상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중에 박사과정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뭡니까 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김학은 교수님이 밝혀냈죠.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니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 갔던 대통령이 말이야 왜 미국 가서 통상 관련 박사학위를 냈냐.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된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다 김학은 교수가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나온 말하고 다 연결되고 그게 결국 자유를
통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면은 통상을 하게 되면 서로 독립국으로 서로 인정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증진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승만이 본 거라. 야, 이게 참. 옛날에는 이게 사실 막스주의도 똑같이 있는 게 옛날에는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해외에 진출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미국이 무력을 안 쓰고 해외에 진출해서 통상으로 세계를 점령한 이게 새로운 질서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죠. 그 얘기 지금 딱 그게.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을 영향력하에 중립주의, 다시 말하면 통상을 통한 세계 평화, 이게 이제 이승만이 방약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이 어떻게 이 식민지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인류의 통상에 기여하면서 우리도 독립국을 유지할 건가? 근데 그것을 지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김학원 선생님이 그걸 예. 꿰뚫었고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게 퍼지지가 않아 지금. 도대체 이승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훌륭한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그럼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 너무 몇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 그게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시겠지만 아니 이게 KBS, MBC, SBS 9시 뉴스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아직 알기에는 이 학문적으로 낮은 거예요. 참. 특히 그 이승만이 사실은 뭐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승만을 외교로 통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뭔가 뭐 미국에 기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승만의 그 큰 뜻은 그 미국 말고 훨씬 더 통상을 통한 서로가 서로 인정되는 세계 평화. 그러니까 무슨 테러 같은 거 하면서 총 한 방 쏘면은 그게 독립운동인 걸로만 하수로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게 지금 다 이제 연구가 다 돼서 정리가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김학은 교수는 이거를 그래서 칸트의 영구 평화를 뛰어넘는 평화론이다. 아니 그러니까 칸트와 지금 아담 스미스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지금 스코틀랜드 장려계까지 연결이 예. 돼서 지금 켈빈주의까지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데가 없고. 유석준 교수님께서 가르쳐야죠. 아이 목이 아파 죽겠어요. 가르쳐야지 그래도. 목이 아파. 예? 하여간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여러분 우리 유석준 교수님 강의 어떠셨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알려진 것들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반공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공모,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고, 그리고 건국 과정에 그 이승만에 대한 준비가 공산주의와 투쟁 과정에 대한민국을 건국에 냈고, 지금 우리는 또 공산주의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공주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워보고요.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감옥의 시간이 이승만 개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이승만 개인에게도 축복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해결을 향한 문을 여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조선, 우리 민족에게는 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